수정 테이프도 들어있고 이런 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돈 드니까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선미가 또 일일이 다 해서 여기 또 선배들 오라고 그래서 지난 작년에 합격해서 그 선배들 오라고 그래서 또 그 이러면 또 나는 또 부담되잖아. 또 내가 또 다 찾아다녀야 되고. 그러지 말아라 해도 꼭 이렇게 해서 둘이 싸워. 그래서 이거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따가 저 수업 끝나고 출정식 한번 하자고요. 네. 우리 노래 한번 하실 분 박선미 여사도 한번 준비하셔. 그리고 그 지금까지 배웠던 민법 동형 모의고사는 내가 그냥 대충 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 하나의 문제를 뽑을 때 그 허준이가 약초를 뽑을 때 그런 심정으로 나도 해. 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맨 허준이 있잖아. MBC에서 했던 것도 보고 SBS에서 했던 것도 계속 그것만 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그런 인생관, 내 이 비록 학원 강사로서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그래도 10%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낼 때도 그냥 그 떨어질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합격해야 되겠다 해서 그 심려를 기울여서 내는데 틀려버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내줘도 이렇게 나오면 합격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런 그것도 모른다며 있잖아. 허망하잖아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 나오면 잠깐 수정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시라 그렇게 애를 써서 냈으니까 뭐 저기 어디 다른 데서 내 솔직히 다른 데서 냈던 모의고사 있잖아. 비교도 안 돼 그런 거. 다른 데서 다른 강사들이 했던 여러분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강사들하고 나하고 급수가 다르다니까. 나는 올해 나왔던 자격시험 문제 최근 3년 동안 다른 자격시험 문제를 다 분석해서 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분석해서 또 새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예상해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분할, 함정이야 함정. 우리는 지금까지 분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분할 그러면 무상통행권은 특정 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데 이게 여기에 익숙해 있었거든. 만약에 그렇게 냈다면 다 맞췄을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탁 변화시키니까는 그냥 탁 또 다 틀려버리잖아요. 고맙게. 자, 이것은 57번은 올해 나왔던 감정평가사 문제예요. 자, 취득쇼 봅시다. 또 취득쇼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주체와 객체를 골라라. 우리는 취득쇼 나오면 시효 완성자는 점등 후불대에 있다. 이게 기초가 돼야 돼. 점등 후불대가 있다. 그런데 그 위에 자 원래 이렇게만 나오면 지역권만 나오면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취득쇼 안 돼야 돼. 근데 개표는 된다는 거야. 개표. 그리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감정평가사에서는 올해 뭐라고 나왔냐면 늘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늘 사용한다. 늘 이용한다 또는 사용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되고 표현되었다 그 말이고 표현되었다 이 말은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표현되었다 이 말이. 표현됐다 통로 개설. 그럼 우리는 통로 개설은 누가 해야 되냐면 통로 개설은 요가 해야 돼. 요역지 소유자가 해야 돼. 승이 해야 돼. 그리고 요역지 소유자가 해서 한 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 될 수 없잖아. 저기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성명불상자의 토지는 성과 이름이 불분명한 사람 땅도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지분도 올 수 있고 주체야 주체. 취득쇼가 인정될 수 있는 주체와 그 대상. 그래서 주체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취득쇼의 주체를 물어보는 것은 10회 전에는 물어봤는데 그 후에는 안 물어본다고. 왜? 다른 걸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함정으로 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주체를 물어봤어. 여기는 취득쇼의 주체 물어보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그냥 따로 외울 필요 없어. 정답이 몇 번? 2번. 니은번만 안 된다. 그럼 우리 시험은 공용부분도 취득쇼 할 수 있다. 그럼 틀렸어.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안 된다 이거야. 공용부분은. X토지를 갑이 5분의 3,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59번은 있죠. 100% 나오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해놔야 돼.
그러면 자, 을이 이거 봐라. 을이 3분의 1 갖고 있는 을이 3분의 1 갖고 있는 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야. 보존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중에 보존행위를 골라라 이런 얘기야. 자, 1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자, 이 토지에 갑이 5분의 3 갖고 있는 갑이 건물 짓는 것은 자, X 토지상의 건물을 축조하는 거. 자,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어디에 해당을 해? 처분행위. 그러니까 이거 처분행위니까 처분행위는 전원동의 아니야. 그냥 갑이 혼자서 했으면 을의 지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을은 전부를 철거하라 할 수 있어. 이런 거 보존행위니까. 그 기억본도 잘 나오고. 둘째, 자 5분의 3 그 다음에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인데 병이 5분 자 3분의 1을 갖고 있는 병이 독점인데 병이 독점이면 지분 침해하는 거 아니야. 소수 지분이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을은 단독으로 전부를 내놓으셔 할 수. 틀렸지 이런 건. 이거 예상 문제 아니야. 이거 여러 번 나왔으니까. 다시 해. 갑이 5분의 3이고 을이 3분의 1, 갑이 5분의 3분의 1, 병이 3분의 1. 그러면 자, 병이 사용하면 병이 3분의 1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면 지분 침해요 아니야? 사용하는 건 관리행위 아니야.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정하는데 3분의 1 갖고 있는 사람이 독점하는 것은 지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을은 전부를 내놓으시 할 수는 없고 같이 쓰자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요 니은번은 최근에 판례가 변경되면서 2년 연속 나오고 있어 앞으로. 그러니까는 소수가 사용하면 다른 소수는 전부 내놓으셔 못한다. 자, 이때 병이 쓰는 경우 을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판안 청구할 수는 있어. 여기는. 그 다음에 1번 갑으로부터 특정 부분을 사용 허락받자. 갑으로부터 이 특정 부분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정의 점유는 적법 점유다, 불법 점유다. 적법 점유. 을은 정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내놓으셔 할 수는 없다. 갑에게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요거 이 지문도 주의하셔야 돼. 여러 번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공유에서는 59번을 여러분들 해결해 놔야 돼. 59번을. 자, 다시 해. 갑으로부터 그러면 이거 봐. 이 부분의 사용은 공유물의 사용은 관리행위이고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정하기 때문에 5분의 3 갖고 있는 갑이 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따라서 정에게 지 마음대로 이 부분을 써라 해도 이 사람의 점유는 적법 점유이므로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공유물 내놓으셔 못해. 물부손 없다 그 말이야. 물부손. 다만 부당이득도 갑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내놓으라고는 못한다. 그래서 정에게 부당이득 청구한다고 못한다고. 그럼 누구에게 해야 돼 여기서 부당이득 청구는? 그러니까 이거 59번을 잘 외워놔. 그럼 합격하니까. 이게 시험 나오면 여기서 나오니까. 갑에게 하라고 그랬죠. 갑에게.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봐. 미음번. 지금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1번이 공유했는데 2번이 갑이 단독 소유를 해버렸다고. 갑의 단독 소유. 그러면 여기서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을 때 이 등기는 전부 무효다, 일부만 무효다. 갑의 지분은 유효 아니야. 그래서 부기등기해서 2-1번지 부기등기해서 위 토지의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갑을 상대로 전부 말소한다. 전부 말소는 안 된다. 안 돼. 그냥 일부가 유효이냐. 그냥 이 등기 말소할 때 전부가 무효이냐 아니냐 이거 살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부가 무효이냐 아니냐. 그래서 59번은 만약에 여기 봐. 그러면 X 토지 전부에 대해서 자
X 토지 전부에 1번이 공유였는데 공유자들이었어. 근데 2번 X 토지 전부에 정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대. 무효 등기 정의. 그럼 공유자 아니잖아. 그럼 이건 전부 무효지? 그러므로 갑은 정을 상대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이따 그거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등기 말소 할 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물어볼 때 전부 내놓으라고 하냐 못 오냐.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전부 말소 하냐 못 오냐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일부라도 유효이면 전부 말소 청구하지 못해. 그 물어보는 게 이렇게 여기 자 갑이 이거 봐라. 5분의 3 갖고 있는 갑이 정에게 팔았대. 갑이 정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단독 소유로. 그럼 을은 병은 전부 말소 청구한다 못 한다. 갑이 팔았잖아. 갑이. 그러니까 갑이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하지. 그러므로 을과 병은 전부 말소 못하고 자기 지분만 다시 부기 등기해야 돼. 이렇게. 그거 전부 무효인지 아닌지 그거 주의하시면 돼. 59번에다가 저런 거 해결 못 오면 시험장 가나 마나요. 그러니까 공유했으면 요건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59번 봤더니 59번은 여기 봐. 11%요. 딱 11%. 그래서 호성이 혼자 맞힌 거예요. 호성이. 자네도 맞췄나? 역시 앞에는 다 맞췄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 아까 그 59번 공부하세요. 따로. 법지 나오면 어디 보자. 법지. 자,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그러니까 여기 봐.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법지를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이것은 딱 보는 순간 관법지가 아니잖아 지금. 저당권이 있으니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물어보니까 여기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366조를 물어보는데 366조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강행규정. 그러므로 1번은 맞아. 2번 여기 보자. 지금 이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이 성립될 당시에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그러면 건물 소유자 갑은 언제 법정지상권 취득하냐면 이 토지 소유권 경매로 A에게 넘어갈 때 아니야. 넘어갈 때 법정지상권 취득하지. 그러므로 이 A가 소유권 취득할 때 법정지상권 취득하므로 경매의 경우에는 봐라. 경매의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시기가 경락대금 납부시지? 그때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경매의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시기다. 그래서 여기는 자, 2번에다 메모하셔봐. 2번에다가 동일인 소유 시기와 동일인 소유 시기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성립 시기를 구별하는 문제야. 동일인 소유 시기와 여기는 법정지상권 성립 시기를 구별해 놔야 돼. 이게 동일인 소유 시기만 시기인데 동일인 소유 시기는 저당권 성립 시에 동일인이어야 되고 법정지상권 성립 시기는 경납대금 납부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2번은 맞다. 자, 법정지상권이 건물 양수인.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림이 그려서 갑이 토지 건물이 저당권이 있어요. 동일인 소유 시기인데 저당권자 경매에서 경락인이 이렇게 넘어갔다 그 말. 이런 상태에서 경매로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면 갑은 A의 이름으로 경락대금 납부 시에 법정지상권 취득하고 이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또 을에게 넘어간 거. 이렇게 이 사람 물어보잖아.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 그럼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우리 어떻게 오냐면 에어보다 점등대부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하셔 그러면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 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침해 시 법정지상권자를 대위한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양도인의 갱신 청구권을 대위한다 물어봤잖아. 그냥 점등 대부 있다. 맞네.
자, 4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었대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었어.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었는데 이 건물에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저당권자가 경매 오면 저당권이 있는 땅을 경매했을 때 여기에 법정지상권도 함께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종된 권리도. 그래서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해서 경락인이 나타나면 경락인은 땅 이용권도 당연히 취득을 해 못해? 해야지. 그래서 여기다 몇 줄 것이고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이 뭐냐면 여기다 몇 줄 것이고 종된 권리다 그 말이야. 종된 권리.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 맞고 5번.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었다.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고 지료에 대한 판결이 정해지면 판결된 때부터 2년 연체가 있어야 돼. 판결 전후에 걸쳐서야.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지. 그래서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되는 거지. 판결 확정된 때부터 2년이 아니다. 그래서 5번은 60번은 이게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엄청 좋은 문제잖아 이거. 그래서 60번도 연구를 잘 해놓으셔. 집에 가셔서.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다. 시효로 60번은 47% 맞췄네요. 그래도 반은 맞췄네. 시효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통로 개설은 누가 해야 되냐면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메모 쳐놓고 통로 개설해놓고 누가 이런 것들을 시험에 주의하셔야 돼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침해지. 지역권자는 여기 봐.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 있음 없음? 없지.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없다. 그 다음에 시효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한 자는 손해보상해야 한다. 하여튼 취득시효만 나오잖아. 그러면 다 손해보상해야 돼. 취득시효만 나오면. 분묘기지권도 취득시효면 손해보상해줘야 된다고. 근데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시 손해보상해야 될 시기는 분묘기지권 성립 시기여 소유자가 청구하면 지급하면 돼. 그거 주의하시면 소유자가 청구할 때다. 이렇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영구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자, 5번 공유자 1인이 여기 봐라.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거 유리한 제도요 불리한 제도요? 다른 공유자에 대한 효력이 틀렸네. 5번이 바로. 그래서 공유지역권의 불가분성. 좋은 제도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불리한 제도는 효력이 없다. 61번 봤더니 61번은 그래도 76% 제일 많이 맞췄네. 76%. 지금까지. 82%도 있었구만. 전세권.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맞지? 그리고 소멸하면서 저당권은 경매는 못하고 저당권은 물상대위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물상대위. 2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채권만 받아가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존속 중 잘 안 보이면 확정적으로 그러면 없다 해버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확정적으로라는 말은 꼭 나와. 일부 나왔네. 일부는 전부에 대해서 뒤에는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네. 우선 변제는 있다. 경매할 수는 없다. 그래서 2번, 3번은 맞는 거야. 주의하셔야 돼. 함정. 일부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할 수는 없다. 우선 변제는 있다. 4번 토지 전세권자가 경계선 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려거든 설정자를 대위해야 돼.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상림권이 있어.
그 다음에 자 동시이행. 전세금에 관한 동시이행.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여기서 동시행이다. 맞네. 유치권. 틀린 것을 골라라. 그 62번은 의외로 62번이 많이 틀렸네. 47%. 다시 한번 보시고. 62번은 어디서 틀렸나? 여러분들 전세권자는 대위해야 돼. 직접 올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를 대위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맞아 그것도. 근데 대위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지. 유치권자가 보존 행위로서 유치권자가 보존 행위로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대 권리가 물청, 부청, 손청 맨날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물청, 부청, 손청. 부당이득은 있다. 불법 행위는 아니다. 자, 유치권의 포기. 자, 유치권의 포기는 꼭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유치권 포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는 시험에 최근에 나온 지문이야.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있다. 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이 임차한 자는 자, 유치권자가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했으면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돼. 따라서 동의 없이 임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잖아. 그럼 경락인이 물건 내놓으시 할 수 있다고. 그 임차인은 내가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했으니까 못 내놓겠다.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여기도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3번 틀렸으니까 주의하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장을 갑으로부터 을이 공장을 지어줬어. 근데 공사대금 5억을 안 주자 을이 지가 꼭 유치하는 게 아니고 노무 업체로부터 부탁을 할 수도 있잖아. 이런 게 인력업체에게 네가 내 대신 돈을 주면서 관리 좀 해라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갑이 간접 점유자이고 공사업체가 직접 점유자가 돼. 그런 경우에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 공사업체 니네들이 좀 관리해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그 사람들에게 물건 내놓으시고 그러면 공사업체 위탁받은 사람도 못 내는 것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맞고. 유치권의 요 불가분성.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여기서 그냥 참고로 창호공사 201호, 202호 사건을 생각해야 돼. 창호공사 201호, 202호를 해주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이 두 개 다 점유해. 201호 하나만 점유해. 그럼 유치권은 두 개예요, 한 개예요? 유치권은 한 개지만 여러 개의 채권을 한 개의 물건에서 담보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창호공사 201호, 그 다음에 몇 호? 202호. 그리고 몇 호만 점유해? 201호 점유해. 그럼 유치권은 두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그리고 202호에서 공사대금도 여기서 받아낼 수 있다.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사례 나오면 얼른 공사 사건을 생각해 줘야 돼.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여기 탁 봐.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이렇게 탁 나오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이런 말에 나오면 저당권은 그냥 당연히 죽은 거예요. 자, 소멸 후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및 압류를 받아서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지. 무효인 저당권을 양도받아야 절대 취득할 수 없어.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 돈을 다 갚았는데 저당권이 살아있는 줄 알고 그거 양도받았어도
양수인은 저당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한다 그러면 저당권을 양도했다 그런 뜻이야. 그럼 부기등기 해놓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우리는 무효인 등기를 유용할 수가 다 있는데 멸실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그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다 이게 무효 등기의 유용이에요. 그런데 무효 등기의 유용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지는데 불가능한 게 두 개예요. 한 개요. 한 개 멸실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 못하고 나머지는 다 유용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맞고 3번 근저당 이전에 부기등기가 격려되었다. 그 말은 그러면 근저당권 양도되었다 그런 뜻이고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을 양도해놓고 돈을 갚았대. 그럼 말소해야 돼. 그럼 말소할 때는 양도인을 상대로 해야 돼. 양수인을 상대로 해야 돼. 여기도 양도인이다 하니까 주의하셔야 돼. 등기 말소 청구에서. 그래서 3번도 맞다. 근저당 이전에 부기등기가 된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 양수인은 맞아? 옳은 게 두 개네. 옳은 게 두 개. 1번은 틀렸고 자, 풀어보자고요. 자, 4번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는 회복 등기 할 수 있는데 회복 등기 전에 경매가 이루어졌대.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면 밑줄 것이고 모든 저당권은 존재한다 소멸한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 소멸함으로 따라서 회복 등기 한다고 못한다고 못해. 그래서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 5번. 그 5번도 참 잘 나오니까 5번도 참 잘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 갑이 을에게 근저당 등기 설정을 해줘. 근저당 설정. 그리고 근저당권 등기해주고 땅을 갑이 A에게 팔아. 이렇게 A에게 팔아. 그러면 종전 소유자 있잖아. 종전 소유자가 돈 갚을 거 아니야. 그럼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있어. 이것도. 근데 이거는 5번은 물어보는 게 종전 소유자의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청이다고 채청이다고 그걸 물어보니까 주의하셔. 왜냐하면 종전 소유자니까 물권이 없잖아. 이런 거 이해하셨어? 여기다 밑줄 그셔. 지금 이 사건 종전에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종전의 소유자 이걸 물어봐. 그러니까 종전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 해준 사람이라고. 그 사람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있는데 이 권리가 물권이요 채권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종전 소유자에 그럼 골라야 돼. 저거.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이 2번 3번 두 개. 오류가 나왔네. 이거 양도인이다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양수인이다 잘못 나와버리니까 원래 시험 문제는 양도인이다 이렇게 나왔어. 양도인이다. 야간은 양도인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